사라지는데 필요한 시간은 얼마일까? 똑, 똑. 60초는 짧다. 120초는 길다. 그렇다면 90초는? 사라지는데 필요한 시간. 숫자가 빠르게 올라간다. 3명의 여자가 문 앞에 섰다. 외교관이라는 이름표 아래 그들은 다른 얼굴을 준비했다. 복도는 고요했다. 교대 시간까지 남은 시간, 정확히 90초. 왜 60초도 120초도 아닌 90초인가? 끝까지 보면 왜 90초가 사람을 지우는가를 보게 된다. 그들이 걸었던 길의 시작은 바닷바람이었다. 바람의 방향이 하산을 가리켰다. 감시가 일상이 되면 사람은 말을 잃는다. 3명의 여자는 같은 건물에서 일했다. 외교 문서를 정리하고 전화를 받고 회의록을 작성했다. 공식 업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비공식 시선은 스문의 시간이었다. 복도 끝에 항상 누군가 서 있었다. 사무실 천장에 카메라가 돌았다. 화장실 입구 앞 의자에는 누군가 앉아 책을 읽었다. 읽는 척. 그들은 말하지 않았다. 3명은 서로의 얼굴을 알았지만 눈인사조차 나누지 않았다. 일주일에 3번 복도에서 스쳤다. 매번 시선을 이도 비껴갔다. 안전은 평범함이었다. 튀지 않는 것, 패턴을 벗어나지 않는 것. 그래서 그들은 사물로 말하는 언어를 익혔다. 장갑을 벗어 책상 왼쪽에 놓으면 오늘은 위험. 펜을 세로로 세우면 내일 다시. 의자를 3cm 뒤로 빼면 동의. 사물은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 의도는 기억 속에만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6개월을 견뎠다. 어느 화요일 오후 첫 번째 여자가 서랍을 열었다. 손가락이 서류 사이로 들어갔다.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백지였다. 그녀는 펜을 들었다. 쓰지 않았다. 펜 끝을 종이 모서리에 댔다. 45도 각도로 기울였다. 두 번째 여자가 그것을 봤다. 3초 뒤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천천히 1mm. 세 번째 여자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유리에 비친 반사로 그녀는 모든 걸 확인했다. 그날 밤 3명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지만 그들은 알았다. 합의가 시작됐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첫 번째 여자가 출근했다. 가방 안에 작은 수첩이 있었다. 수첩 표지는 검은색. 안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그녀는 수첩을 책상 서랍에 넣었다. 두 번째 여자가 화장실에 갔다. 10분 뒤 그녀의 가방 안에도 검은 수첩이 생겼다. 세 번째 여자는 점심시간에 은행에 다녀왔다. 돌아올 때 손에 든 봉투 안에 같은 수첩이 있었다. 수첩은 신호였다. 나도 준비됐다는 뜻이었다. 블라디보스토크행 기차표가 예매되기까지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47일이었다. 47일 동안 그들은 한 번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어떻게 합의가 가능했을까? 말 대신 그들은 패턴을 만들었다. 첫 번째 패턴은 리듬이었다. 월요일 오전 10시 15분 첫 번째 여자가 복사실로 갔다. 복사기 앞에서 멈췄다. 2박 멈춤. 1박 이동. 2박 숨. 화요일 같은 시간 두 번째 여자가 같은 복사실에 갔다. 같은 자리에서 멈췄다. 2박 멈춤. 1박 이동. 2박 숨. 수요일 세 번째 여자가 반복했다. 리듬이 신호가 됐다. 두 번째 패턴은 각도였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 그들은 시선을 이도 비껴갔다. 하지만 어떤 날은 3도였다. 3도는 확인을 뜻했다. 세 번째 패턴은 온도였다. 사무실 에어컨 리모컨. 누군가 온도를 23도로 맞추면 오늘은 안전. 24도면 내일 다시 확인. 22도면 위험. 온도는 매일 바뀌었다. 바뀔 때마다 그들은 알았다. 네 번째 패턴은 순서였다. 점심시간, 식당 테이블. 첫 번째 여자가 먼저 자리에 앉으면 두 번째 여자는 3분 뒤 들어왔다. 세 번째 여자는 5분 뒤,
순서가 바뀌면 일정이 바뀐 것이었다. 그렇게 신뢰의 최소 단위가 쌓였다. 어느 목요일 저녁 첫 번째 여자가 서랍을 열었다. 검은 수첩을 꺼냈다. 첫 페이지에 숫자 하나를 썼다. 47점. 그녀는 수첩을 다시 닫았다. 다음 날 두 번째 여자가 자신의 수첩에 같은 숫자를 썼다. 47점. 세 번째 여자도 그랬다. 47일 뒤 그들은 움직이기로 했다. 하지만 47일은 너무 길었다. 감시는 하루에도 12번 패턴을 바꿨다. 복도의 의자가 옮겨졌다. 카메라 각도가 달라졌다. 새로운 얼굴이 건물에 들어왔다. 그들은 대응법을 만들어야 했다. 첫 번째 대응은 보이는 것이었다. 이르쿠츠크까지 가는 기차는 국경을 2번 넘었다. 국경마다 검문이 있었다. 검문을 통과하려면 보여야 했다. 보이되 기억되지 않아야 했다. 두 번째 대응은 90초였다. 사람의 주의는 오래가지 않았다. 교대 시간, 시선이 끊기는 순간이 있었다. 그 순간이 90초였다. 세 번째 대응은 관계였다. 그들은 혼자 움직이지 않았다. 누군가 시선을 끌면 나머지는 사라졌다. 패턴 속 패턴, 리듬 속 빈칸, 보이는 것 속 보이지 않는 것. 그렇게 합의가 완성됐다. 그런데 합의만으로 충분했을까? 보이되 기억되지 않는 방법이 정말 존재했을까? 보이는 것이 안전이라는 역설. 3명의 여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했다. 오전 8시 50분. 건물 입구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탔다. 차층 버튼을 눌렀다. 사무실 문을 열고 자리에 앉았다. 47일 동안 이 패턴은 한 번도 깨지지 않았다. 패턴이 깨지면 질문이 생겼다. 왜? 질문은 시선을 불렀다. 시선은 기억을 남겼다. 그래서 그들은 보였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하지만 보이는 방식이 중요했다. 첫 번째 여자는 회색 블라우스를 입었다. 두 번째 여자는 베이지 재킷. 세 번째 여자는 검은 스커트. 회색, 베이지, 검은색. 복도에서 가장 흔한 색이었다. 복도를 걸을 때 그들은 보폭을 맞췄다. 평균 65cm.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점심시간 식당에서 그들은 테이블 가장자리에 앉았다. 창가도 복도 쪽도 아닌 중간쯤. 중간은 튀지 않았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은 드물지 않았다. 3명이 따로 밥을 먹는 것도 드물지 않았다. 보이되 함께 있지 않았다. 어느 수요일 오후 새로운 직원이 건물에 들어왔다. 그는 복도 끝 의자에 앉았다. 책을 펼쳤다. 읽는 척. 첫 번째 여자가 복도를 지났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시선을 주지 않았다. 새 직원은 그녀를 3초 봤다. 그리고 시선을 책으로 돌렸다. 두 번째 여자가 지났다. 같은 반응. 세 번째 여자가 지났다. 그도 그랬다. 새 직원은 그들을 기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특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패턴 속에 패턴을 숨기는 방법. 첫 번째는 숫자였다. 복도에는 하루 평균 87명이 지나갔다. 87명 중 3명. 비율로 따지면 3.4%. 3.4%는 튀지 않았다. 두 번째는 속도였다. 사람들은 복도를 평균 12초에 걸어서 건넜다. 그들도 12초. 11초면 빠르고 13초면 느렸다. 12초는 공기였다. 세 번째는 표정이었다. 그들은 웃지 않았다. 찡그리지도 않았다. 얼굴 근육을 3mm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무표정은 기억되지 않았다. 네 번째는 소리였다. 복도를 걸을 때 그들의 구두 소리는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묻혔다. 탁탁탁. 군중의 소리 위에 얇게 얹었다. 군중 속에서 개인은 사라졌다. 47일 중 23일이 지났다. 중간 지점. 어느 금요일 저녁 첫 번째 여자가 건물을 나섰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다. 버스를 기다렸다. 버스가 왔다. 그녀는 타지 않았다. 다음 버스를 기다렸다. 두 번째 버스가 왔다. 그녀는 탔다. 왜 첫 번째 버스를 타지 않았을까? 복도 끝 의자에 앉았던 남자가 첫 번째 버스에 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패턴을 바꾸지 않았다. 단지 타이밍을 조정했을 뿐이었다. 보이되 겹치지 않게. 이틀 뒤
두 번째 여자가 은행에 갔다. 창구에서 서류를 작성했다. 옆 창구에 아는 얼굴이 있었다. 건물 1층 경비. 그녀는 서류를 다 쓰고 나서 3분을 더 기다렸다. 경비가 먼저 나갔다. 그리고 그녀가 나갔다. 겹치지 않았다. 세 번째 여자는 우체국에 갔다. 소포를 붙였다. 소포 안에는 오래된 책 3권. 실제로는 2권이었다. 한 권은 빈 표지였다. 하지만 우체국 직원은 3권으로 기록했다. 왜냐하면 그녀가 3권이요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보이는 것이 전부였다. 막 말미 마이크로 훅하지만 패턴만으로는 부족했다. 결정적인 순간, 시선이 집중되는 그 90초를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교대 시간은 오후 6시였다. 복도 끝 의자에 앉았던 사람이 일어났다. 새로운 사람이 왔다. 자리를 바꿨다. 그 사이 90초 동안 복도는 비었다. 아니, 정확히는 주위가 비었다. 사람의 주위는 보통 8에서 12초 단위로 끊겼다. 시선을 유지하다가 깜빡이고 다시 집중했다. 깜빡임이 겹칠 때 틈이 생겼다. 사람의 주위는 보통 8초에서 12초 단위로 끊긴다. 끊김이 겹칠 때 틈이 생긴다. 교대는 주위의 끊김이 제도화된 순간이었다. 일어나는 사람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다. 앉는 사람은 아직 시작 전이었다. 끝과 시작 사이 책임의 공백. 90초. 첫 번째 여자가 이것을 발견한 건 32일째 되던 날이었다. 그날 오후 6시 그녀는 화장실에서 나왔다. 복도를 걸었다. 평소처럼 65cm 보폭으로. 복도 끝 의자가 비어 있었다. 10초 뒤 새로운 사람이 왔다. 그 10초 동안 그녀는 복도를 완전히 건넜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검은 수첩에 숫자를 썼다. 90점. 다음 날 그녀는 일부러 교대 시간에 복도를 걸었다. 같은 일이 반복됐다. 90초 동안 그녀는 투명했다. 그녀는 패턴을 확인했다. 월요일 오후 6시, 화요일 오후 6시, 수요일 오후 6시. 교대 시간은 고정돼 있었다. 그녀는 두 번째, 세 번째 여자에게 신호를 보냈다. 에어컨 온도를 22도에서 23도로 올렸다. 확인 필요. 다음 날 두 번째 여자가 같은 시간 복도를 걸었다. 그녀도 확인했다. 세 번째 여자도 그랬다. 90초는 실제였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교대는 복도에서만 일어나지 않았다. 건물 입구에도, 엘리베이터 앞에도, 주차장에도 있었다. 각각의 교대 시간이 달랐다. 복도 오후 6시, 입구 오후 6시 10분, 엘리베이터 오후 6시 5분, 주차장 오후 5시 50분. 그들은 시간표를 만들어야 했다. 3명은 각자 관찰을 시작했다. 첫 번째 여자는 복도를 맡았다. 두 번째 여자는 엘리베이터를, 세 번째 여자는 입구를. 5일 동안 그들은 기록했다. 복도 교대 월금 오후 6시 토일 오후 5시. 엘리베이터 교대 월금 오후 6시 5분 토일 오후 5시 5분. 입구 교대 월금 오후 6시 10분 토일 오후 5시 10분. 패턴이 보였다. 평일에는 10분 간격으로 교대가 일어났다. 복도 엘리베이터 입구 5분씩 차이. 그렇다면 3명이 동시에 움직이면 불가능했다. 하나의 90초 창은 한 명만 통과할 수 있었다. 3명이 동시에 지나가면 그 자체로 패턴이 깨졌다. 그들은 순서를 정해야 했다. 첫 번째 여자 오후 6시 복도, 두 번째 여자 오후 6시 5분 엘리베이터, 세 번째 여자 오후 6시 10분 입구. 5분 간격. 하지만 이것도 문제였다. 5분 간격으로 3명이 연속으로 나가면 누군가 눈치챌 수 있었다. 그들은 간격을 늘려야 했다. 첫 번째 여자 오후 6시, 두 번째 여자 오후 6시 20분, 세 번째 여자 오후 6시 40분, 20분 간격. 하지만 건물을 나서는 시간이 달라지면 버스 시간도 달라졌다. 버스는 15분마다 왔다. 오후 6시 5분, 6시 20분, 6시 35분. 그들은 각각 다른 버스를 타야 했다. 첫 번째 여자 6시 20분 버스, 두 번째 여자 6시 35분 버스, 세 번째 여자 6시 50분 버스.
다른 버스, 다른 방향. 알마티로 가는 첫 비행기는 새벽 5시 30분이었다. 공항까지 가는 시간은 1시간. 그들은 새벽 4시에 집을 나서야 했다. 47일 중 8일이 남았다. 어느 화요일 밤, 첫 번째 여자가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켰다.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었다. 그리고 멈췄다. 뭔가 달랐다. 소파 위 쿠션이 오른쪽으로 3cm 이동해 있었다. 그녀는 항상 왼쪽에 놓았다. 누군가 들어왔다 간 것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쿠션을 제자리에 놓았다. 샤워를 하고 잤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할 때 그녀는 가방을 바꿨다. 어제까지 들고 다니던 검은 가방 대신 회색 가방. 회색 가방 안에는 검은 수첩이 없었다. 검은 수첩은 집 화장실 천장 헌풍구 안에 있었다. 그녀는 패턴을 바꾸지 않았다. 단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분리했을 뿐이었다. 90초를 안다고 해서 충분했을까? 혼자서는 통과할 수 없는 시선을 어떻게 셋이서 나눴을까? 혼자 움직이면 시선이 집중됐다. 셋이 함께 움직이면 패턴이 깨졌다. 그래서 그들은 관계 전술을 만들었다. 관계 전술의 핵심은 이것이었다. 누군가 보이면 나머지는 사라진다. 첫 번째 전술은 흔들림이었다. 복도를 걸을 때 첫 번째 여자가 앞서갔다. 세 번째 여자가 10m 뒤를 따랐다. 복도 끝 의자에 앉은 사람은 앞선 사람을 봤다. 그때 두 번째 여자가 옆 복도에서 종이 뭉치를 떨어뜨렸다. 의자에 앉은 사람의 시선이 소리 쪽으로 돌아갔다. 2초 동안 세 번째 여자가 복도를 완전히 건넜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다. 두 번째 전술은 헛기침이었다. 엘리베이터 앞에 경비가 서 있었다. 세 번째 여자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경비가 그녀를 봤다. 그때 첫 번째 여자가 10m 뒤에서 헛기침을 했다. 경비의 시선이 돌아갔다. 1.5초 동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세 번째 여자가 들어갔다. 경비는 그녀가 탄 엘리베이터를 기억하지 못했다. 세 번째 전술은 질문이었다. 건물 입구에서 두 번째 여자가 경비에게 물었다. 우체국이 어디죠? 경비가 대답했다. 왼쪽으로 나가서 2블록. 대화는 20초 지속됐다. 20초 동안 첫 번째 여자가 입구를 통과했다. 경비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대화 중이었기 때문이다. 네 번째 전술은 무표정 유지였다. 누군가 흔들림을 만들 때 나머지는 반응하지 않았다. 종이가 떨어져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기침 소리가 나도 뒤를 보지 않았다. 반응은 연결을 만들었다. 연결은 기억을 남겼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5일 동안 그들은 전술을 연습했다. 월요일 종이 떨어뜨리기, 화요일 헛기침, 수요일 질문, 목요일 무표정 유지, 금요일 종합, 금요일 오후 6시, 세 명은 각자 정해진 시간에 건물을 나섰다. 첫 번째 여자가 복도를 걸었다. 교대 시간 90초.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다. 6시 20분. 두 번째 여자가 엘리베이터를 탔다. 교대 시간 90초. 경비는 복도 반대편에서 누군가와 대화 중이었다. 6시 40분. 세 번째 여자가 입구를 통과했다. 교대 시간 90초. 새로운 경비는 명찰을 확인하느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3명 모두 건물을 나섰다. 버스 정류장에서 그들은 각각 다른 버스를 탔다. 첫 번째 여자 6시 20분 버스, 북쪽 방면. 두 번째 여자 6시 35분 버스, 서쪽 방면. 세 번째 여자 6시 50분 버스, 남쪽 방면. 다른 방향. 하지만 세 개의 버스는 모두 중앙역으로 연결됐다. 중앙역에서 그들은 같은 기차를 탔다. 블라디보스토크행 야간 열차. 출발 시간 밤 11시 47분. 티켓은 각각 다른 날 샀다. 다른 창구에서, 다른 이름으로. 이름은 가짜였다. 하지만 표는 진짜였다. 기차 안에서 그들은 서로 다른 칸에 탔다. 첫 번째 여자 3호차, 두 번째 여자 5호차, 세 번째 여자 7호차. 12시간 동안 그들은 서로를 보지 않았다. 새벽 5시,
기차가 멈췄다. 국경. 검문이 시작됐다. 첫 번째 여자의 칸 문이 열렸다. 검문관이 여권을 요구했다. 그녀는 여권을 건넸다. 검문관이 펼쳤다. 사진을 봤다. 그녀의 얼굴을 봤다. 5초. 검문관이 여권을 돌려줬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여권을 받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검문관이 나갔다. 두 번째 여자의 차례. 같은 과정. 5초. 통과. 세 번째 여자의 차례. 같은 과정. 5초. 통과. 3명 모두 국경을 넘었다. 하지만 기차가 다시 출발했을 때 그들은 안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진짜 검문은 도착 후였기 때문이다. 국경을 넘었다고 끝이 아니었다. 도시에서 사라지는 방법. 그것은 완전히 다른 기술이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컸다. 60만 명이 살았다. 60만 명 속에서 3명은 사라질 수 있었다. 하지만 공항은 달랐다. 공항은 좁았다. 카메라가 모든 곳을 봤다. 체크인 카운터, 보안 검색대, 출국장, 얼굴 인식 시스템이 작동했다. 그들은 공항에서 12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르쿠츠크 경유, 알마티행 비행기는 오후 6시 출발이었다. 12시간 동안 보이되 기억되지 않아야 했다. 첫 번째 방법은 장소 분산이었다. 3명은 각각 다른 구역에 머물렀다. 첫 번째 여자 3층 커피숍, 두 번째 여자 2층 서점, 세 번째 여자 1층 대기실. 다른 층, 다른 목적. 두 번째 방법은 시간 분산이었다. 그들은 같은 시간에 움직이지 않았다. 첫 번째 여자가 커피를 살 때, 두 번째 여자는 책을 봤다. 두 번째 여자가 화장실에 갈 때, 세 번째 여자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세 번째 여자가 물을 살 때, 첫 번째 여자는 창밖을 봤다. 겹치지 않았다. 세 번째 방법은 목적 연기였다. 공항에서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다. 체크인을 하러, 보안 검색을 받으러, 비행기를 타러. 목적은 직선이었다. 직선은 기억됐다. 그래서 그들은 목적을 연기했다. 체크인 시간은 출발 3시간 전부터였다. 하지만 그들은 2시간 30분 전에 체크인했다.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보안 검색은 1시간 전에, 탑승은 20분 전에. 모든 것을 평균 시간에 맞췄다. 평균은 튀지 않았다. 네 번째 방법은 소리 지도였다. 공항은 소리로 가득했다. 안내 방송, 캐리어 바퀴 소리, 대화, 발걸음, 아이 울음. 그들은 소리 속에 묻었다. 첫 번째 여자는 커피숍 구석에 앉았다.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가 가까웠다. 쉬익 기계음 속에서 그녀의 숨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두 번째 여자는 서점 뒤편에 섰다. 책장 넘기는 소리가 있었다. 사각사각. 종이 소리 속에서 그녀의 발소리는 사라졌다. 세 번째 여자는 대기실 가운데 앉았다. 안내 방송이 10분마다 나왔다. 탑승을 시작합니다. 방송 소리 속에서 그녀의 존재는 희석됐다. 다섯 번째 방법은 시선 회피였다. 공항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봤다. 하지만 그들은 보지 않았다. 첫 번째 여자는 노트북을 펼쳤다. 화면만 봤다. 두 번째 여자는 책을 들었다. 페이지만 봤다. 세 번째 여자는 창밖을 봤다. 비행기만 봤다. 시선을 주지 않으면 시선을 받지 않았다. 여섯 번째 방법은 감정 제거였다. 공항에는 감정이 많았다. 설렘, 불안, 기쁨, 슬픔. 감정은 얼굴에 나타났다. 얼굴은 기억됐다. 그들은 감정을 지웠다. 입꼬리를 올리지 않았다. 눈썹을 찌푸리지 않았다. 숨을 가빠지지 않게 했다. 4, 4, 6 호흡. 4초 들이쉬고 4초 멈추고 6초 내쉬었다. 호흡이 평평해지면 표정도 평평해졌다. 오후 5시 체크인이 시작됐다. 첫 번째 여자가 카운터로 갔다. 직원이 여권을 받았다. 짐 붙이시겠습니까? 아니요. 직원이 탑승권을 건넸다. 좋은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 30초. 10분 뒤. 두 번째 여자가 갔다. 같은 과정. 30초. 15분 뒤. 세 번째 여자가 갔다.
같은 과정. 30초. 3명 모두 체크인을 마쳤다. 오후 5시 30분. 보안 검색대. 첫 번째 여자가 줄을 섰다. 앞에 12명. 차례가 왔다. 가방을 트레이에 올렸다. 신발을 벗었다. 금속 탐지기를 통과했다. 삐 소리가 났다. 직원이 손을 들라고 했다. 그녀는 손을 들었다. 직원이 휴대용 탐지기로 몸을 스캔했다. 벨트 버클에서 반응이 나왔다. 벨트 풀어주세요. 그녀는 벨트를 풀었다. 다시 통과했다. 소리 없음. 됐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챙겼다. 신발을 신었다. 걸어갔다. 표정 변화 없음. 두 번째, 세 번째 여자도 같은 과정을 거쳤다. 모두 통과했다. 오후 5시 50분. 탑승 게이트. 첫 번째 여자가 의자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비행기가 서 있었다. 두 번째 여자는 5m 떨어진 곳에 섰다. 휴대폰을 봤다. 세 번째 여자는 반대편에 앉았다. 눈을 감았다. 3명은 서로를 보지 않았다. 오후 6시 10분. 탑승 시작. 알마티행 승객 여러분,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자가 일어났다. 줄에 섰다. 탑승권을 스캔했다. B. 좋은 여행 되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로 들어갔다. 두 번째, 세 번째 여자도 각자 다른 타이밍에 탑승했다. 비행기 안에서 그들은 각각 다른 줄에 앉았다. 첫 번째 여자 12A, 두 번째 여자 18C, 세 번째 여자 24F. 창가, 중간, 복도. 비행시간 4시간 30분. 그들은 잠을 자지 않았다. 눈을 감았지만 깨어 있었다. 왜냐하면 알마티 공항이 마지막 관문이었기 때문이다. 알마티에서 인천까지 직항, 비행시간 6시간. 하지만 알마티 공항 환승구역에서 추가 검문이 있었다. 무작위 선별. 그들은 준비해야 했다. 비행기는 떴지만 가장 긴 90초가 남아 있었다. 문 앞에서 심리전이 시작됐다. 알마티 공항 환승구역, 새벽 2시. 불빛은 흰색이었다. 바닥은 회색 타일, 벽은 금속. 첫 번째 여자가 환승 통로를 걸었다. 보폭 65cm. 앞에 문이 보였다. 문 옆에 2명이 서 있었다. 제복 차림.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문까지 5m. 탁, 4m. 그녀는 호흡을 조절했다. 4, 4, 6, 3m. 시선을 문에 고정했다. 제복 입은 사람을 보지 않았다. 2m. 오른쪽 제복이 손을 들었다. 잠깐만요. 그녀는 멈췄다. 1m. 여권 보여주세요. 그녀는 가방을 열었다. 여권을 꺼냈다. 건넸다. 제복이 여권을 펼쳤다. 사진 페이지를 봤다. 그녀의 얼굴을 봤다. 5초. 목적이 뭡니까? 환승입니다. 어디서 어디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인천으로. 짐은? 기내 수화물만 있습니다. 제복이 여권을 넘겼다. 비자 페이지를 봤다. 10초. 직업이? 사무직. 무슨 회사? 무역회사입니다. 회사 이름은? 그녀는 대답했다. 가짜 회사 이름. 제복이 휴대폰을 꺼냈다. 무언가 검색했다. 15초. 그녀는 호흡을 유지했다. 446점. 표정 변화 없음. 제복이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여권을 돌려줬다. 됐습니다. 그녀는 여권을 받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통과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30초 뒤. 두 번째 여자가 문 앞에 섰다. 같은 질문. 같은 과정. 하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가방 열어보세요. 그녀는 가방을 열었다. 제복이 안을 들여다봤다. 노트북, 충전기, 책 한 권, 물병. 제복이 책을 꺼냈다. 펼쳤다. 페이지를 넘겼다. 5초. 제복이 책을 도로 넣었다. 됐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닫았다. 문을 통과했다. 40초 뒤. 세 번째 여자가 문 앞에 섰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제복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 있었다. 세 번째 여자는 멈췄다. 2m 거리. 새로운 제복이 말했다. 무작위 검사입니다. 따라오세요. 그녀는 따라갔다. 옆방.
방 안에는 책상 하나, 의자 2개, 형광등이 밝았다. 앉으세요. 그녀는 앉았다. 제복이 마주 앉았다. 여권을 펼쳤다. 이름이? 그녀는 대답했다. 가짜 이름. 생년월일은? 대답. 출생지는? 대답. 왜 블라디보스토크에 갔습니까? 회의 참석. 무슨 회의? 무역 박람회. 박람회 이름은? 그녀는 대답했다. 진짜 박람회 이름. 제복이 메모했다. 같이 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혼자. 네. 호텔은? 마리나 호텔. 며칠 묵었습니까? 이틀. 영수증 있습니까? 네. 그녀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다. 호텔 영수증. 진짜였다. 제복이 영수증을 봤다. 날짜를 확인했다. 이틀 동안 뭘 했습니까? 박람회 참석하고 거래처 미팅했습니다. 거래처 이름은? 그녀는 대답했다. 가짜 회사 이름. 제복이 또 메모했다. 전화번호 있습니까? 네. 그녀는 명함을 꺼냈다. 가짜 명함. 제복이 명함을 봤다. 휴대폰을 꺼냈다. 번호를 눌렀다. 5초 뒤 전화가 연결됐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 제복이 러시아어로 물었다. 회사 맞습니까? 네. 최근 한국에서 온 거래처와 미팅했습니까? 네. 이틀 전에요. 이름이? 제복이 그녀의 가짜 이름을 말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다. 제복이 명함을 돌려줬다. 여권도 돌려줬다. 됐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그녀는 일어났다. 고개를 끄덕였다. 방을 나섰다. 복도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3명 모두 문을 통과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인천공항에서 또 다른 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문을 통과했다고 끝이 아니었다. 가장 어려운 선택이 남아 있었다.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남겨둘 것인가? 인천공항. 오전 10시. 비행기가 착륙했다. 3명의 여자가 내렸다. 입국장으로 걸었다. 줄을 섰다. 앞에 47명. 첫 번째 여자가 심사대에 섰다. 여권을 건넸다. 입국 심사관이 여권을 스캔했다. 화면을 봤다. 입국 목적이? 귀국입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블라디보스토크. 1. 네. 며칠? 이틀. 심사관이 여권을 돌려줬다. 들어오세요. 그녀는 여권을 받았다. 걸어갔다. 2번째, 3번째 여자도 통과했다. 3명은 수화물 찾는 곳을 지나쳤다. 기내 수화물만 있었다. 출구로 향했다. 문을 나섰다. 바깥은 밝았다. 햇빛이 있었다. 공기가 달랐다. 그들은 멈췄다. 첫 번째 여자가 가방을 내려놓았다. 지퍼를 열었다. 안을 들여다봤다. 노트북 충전기, 옷두벌, 세면도구. 그게 전부였다. 그녀는 가방을 닫았다. 2번째 여자도 같았다. 3번째 여자도. 그들은 집을 떠날 때 모든 걸 두고 왔다. 사진, 편지, 책, 가구, 식기, 이불, 부모님이 주신 반지, 친구가 선물한 목걸이, 10년 동안 쓴 일기장. 다 남겼다. 왜냐하면 가져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무게 때문이 아니었다. 기억 때문이었다. 사진은 얼굴을 남겼다. 편지는 이름을 남겼다. 일기는 장소를 남겼다. 남기는 것은 흔적이었다. 흔적은 위험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했다. 사진을 태웠다. 편지를 찢었다. 일기를 버렸다. 마지막 날 밤. 첫 번째 여자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다. 손에 반지가 있었다. 어머니가 결혼할 때 끼워준 반지. 그녀는 반지를 빼려고 했다. 빠지지 않았다. 10년 동안 낀 반지는 손가락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는 비누를 발랐다. 천천히 돌렸다. 빠졌다. 그녀는 반지를 책상 위에 놓았다. 한참 봤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다. 2번째 여자는 목걸이를 풀었다. 친구가 생일에 준 목걸이. 은으로 만든 작은 별 모양. 그녀는 목걸이를 상자에 넣었다.
상자를 옷장 깊숙이 밀어넣었다. 세 번째 여자는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 2015년 3월 1일. 오늘 첫 출근. 마지막 페이지. 2024년 11월 30일. 내일 떠난다. 그녀는 일기장을 닫았다. 쓰레기통에 넣었다. 라이터를 꺼냈다. 불을 붙였다. 일기장이 탔다. 연기가 올라갔다. 10년이 재가 됐다. 그날 밤, 세 명은 각자의 집에서 같은 일을 했다.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열쇠를 우편함에 넣었다. 그리고 걸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인천공항 출구에서 첫 번째 여자가 말했다. 이제 어디로 가요? 두 번째 여자가 대답했다. 아직 모르겠어요. 세 번째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일단 걸어요. 세 명은 걸었다. 택시 승강장을 지나쳤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다. 그냥 걸었다. 30분 뒤, 그들은 공항 밖 도로에 서 있었다. 차들이 지나갔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아무도 그들을 보지 않았다. 첫 번째 여자가 웃었다. 우리 투명해졌나 봐요. 두 번째 여자도 웃었다. 90초 넘게요. 세 번째 여자가 시계를 봤다. 3분 지났어요. 그들은 다시 걸었다. 떠남은 남김이었다. 하지만 남김은 자유이기도 했다. 자유는 무엇을 가져갈지가 아니라 무엇을 버릴지를 결정하는 권리였다. 그들은 모든 걸 버렸다. 그리고 모든 걸 선택했다. 나선에서 인천까지 지명은 변형됐지만 길은 실제였다. 자유를 얻었지만 검사는 끝나지 않았다. 인천. 그로부터 3개월 뒤. 세 명의 여자는 각자의 삶을 시작했다. 첫 번째 여자는 작은 사무실에서 일했다. 번역가. 러시아어를 한국어로 옮겼다. 두 번째 여자는 카페에서 일했다. 바리스타. 에스프레소를 내렸다. 세 번째 여자는 학원에서 가르쳤다. 영어 강사. 문법을 설명했다. 그들은 서로 연락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연락은 흔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토요일 오후, 우연히 마주쳤다. 신촌거리. 첫 번째 여자가 걷고 있었다. 두 번째 여자가 반대편에서 왔다. 두 명은 서로를 봤다. 2초. 고개를 끄덕였다. 지나쳤다. 말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다. 감시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90초는 사라지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사라진다고 해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여전히 보폭을 재고, 호흡을 조절하고, 표정을 지우고 있었다. 습관이 됐다. 자유는 도착이 아니라 과정이었다. 정착은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얼굴, 새로운 감시였다.